미국 FDA에서 나온 걸 봤더니요, 단 한 건도 치매 치료, 파킨슨 치료제로 제대로 인증된 게 없어요. 다 FDA로부터 다 그런 제가 리포트를 보고 이게 치매하고 파킨슨은 정말 치료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터에 앞타머라는 네, 앞타머. 라는 것이 그 물질 자체로 인지 기능이나 또는 이 흑색질 같은 데 작용해서 치매나 또는 파킨슨을 치료할 수 있는, 예방이 아니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비타민C의 선구자시죠. 바노박이 웰리스 클리닉의 이광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안성형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자, 바노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두 분 모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앞타민C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네. 이 앞타민C가 뭐 새로운 또 발견된 물질로 많은 분들한테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비타민C와 앞타민C가 우리 인지기능, 뇌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항상 주장하시지만 이 뇌에서 비타민C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아유, 그건 뭐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현대인을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치매 환자. 네. 근데 파킨슨 환자들도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치매든 파킨슨이든 원인은 네. 산화적 손상이에요. 산화적 손상.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산화적 손상을 줄여주는 대책을 해주면 사실은 쉽게 네.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끊임없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주장이 왜 쉽지 않냐면 돈이 안 돼요, 돈이. 돈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가 비타민C가 산화적 손상을 상당 부분 이 완화시켜주는 대표적인 물질이니까, 네. 치매든 파킨슨이든 예방에는 정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실제 내 주위에 계시는 분들, 저 때문에 평생 비타민C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노인들이 치매나 파킨슨 없이 참 생을 마감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확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매에 걸리신 분 또는 파킨슨에 걸린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거를 과연 돌릴 수 있느냐. 네. 그거는 뭐 그런 근거도 없고, 네네. 그런 뭐 실험 결과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얘기를 할 수,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얘기, 치료제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파킨슨이나 치매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방에. 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할 거지만, 막상 치매에 걸리신 분, 네. 그 다음에 파킨슨에 걸리신 분들의 경우 어떠냐.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왜? 또 진행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것이 근거는 되죠. 왜냐하면 예방이 된다는 얘기는 또 진행한.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비타민C 드시는 분들 그렇게 뭐 지금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신다고 해도 그래도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뭐 이 강의 듣고 비타민C 드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따로 드셨을 때 치매나 파킨슨에 걸릴 확률이 확 떨어진다. 왜? 그 예방 효과가 너무나 분명한데, 분명한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파킨슨에 걸려 있어요. 네. 과거보다. 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사실 치매도 아주 늙으신 분, 오래 사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네, 네. 치매에 별로 관심, 그렇죠. 주목을 끄는 질환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파킨슨은 더해서 정말 1년에 몇 케이스 볼 정도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왜? 80세 이상, 90세, 막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당연해요. 비타민C 안 드시면서 그 산화적 손상을 다 그냥 몸으로 그냥 받아내신 분들은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볼 때 비타민C가 과연 그분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네.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인내를 가지고 드셔야 더 진행이 되지 않고 현재 걸린 상태에서 딱 일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뇌에서 산소를 많이 쓰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뇌가 산소를 많이 쓸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건 거죠. 뭐 과학적으로 예. 명확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산화적 손상 때문에 여러 가지 뇌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뇌로 들어가는 비타민C가 많은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이 얘기는 많이 하놨기 때문에 이동환 TV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새롭게 오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과학은 참 과학자들은 무서운 거예요. 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뇌세포 속에다가 그 미세 탐침을 집어넣어서 뇌세포 속에 비타민C를 재는 방법이 개발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뇌세포 속의 비타민C 농도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예. 기절한 거예요, 이분들이. 어. 그걸 하시고. 그 논문이 나온 걸 보고 저도 사실 뭐 비교적 최근에, 뭐 최근이라는 게 뭐 1, 2년 전은 아니지만 꽤 됐지만 네, 네. 그래도 비타민C 연구 역사로 볼 때 굉장히 늦게 발견된 게 바로 신경세포, 즉 뉴론이라고 하는 네. 신경세포죠. 네. 뇌 안에도 세포가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신경세포예요. 네. 거기에 뭐 신경세포를 지키는 세포, 지지해주는 세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네. 근데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 안에 그 미세 탐침을 집어넣어가지고 신경세포 안에 비타민C 농도를 쟀는데 네. 이거는요 정말 잘 비타민C 모르는 전문가들이 비타민C의 독성 때문에 그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농도인 거야. 그러니까 뇌 속의 농도가 네, 높다는 거죠. 뇌세포 속의 농도가 신경세포 속에. 10밀리몰. 10밀리몰은 10,000 마이크로몰인데 네. 우리 피 속에는 혈액 속에 저처럼 비타민C를 열심히 먹는 사람이라야 한 50 마이크로몰에서 70 마이크로쯤 존재해요. 50에서 70 마이크로. 그럼 몇 근데 배인가요? 거기는 만이야 만. 200배라니 200배. 네. 200배. 이거는요, 제가 생리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요. 인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어느 한 장기와 혈중 농도가 200배 차이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비타민C 효능이 항산화 기능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항산화 기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뇌 안에는 신경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신경세포를 지지해주는 네, 세포. 네, 네. 그러니까 신경계를 지키는 면역세포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순해요, 기능이. 고도의 뇌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고도의 뇌 기능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산소 소모량이 잘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경세포는 산소 소모량이 10이라고 그러면 네. 신경세포, 신경계를 지지해주는 지지세포나 네. 또는 지키는 세포는 산소를 많이 안 써요. 한 2 정도밖에 안 써요. 한 5분의 1 쓰는 거죠. 그렇죠. 5분의 1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네. 그 탐침을 넣어서 했더니 신경세포는 10밀리몰인데 네. 그 지지해주는 세포들은 2밀리몰밖에 정확하게 산소 사용량하고 딱 비례하더라는 이것도 거예요. 5분의 1. 너무 재밌네요. 예, 5분의 1.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정확한 수치가 그렇게 나온 와, 거예요. 네. 어? 산소 사용량에 정확히 비례해서 비타민C 농도도 거기에 있다. 그러니, 그런 비밀을 지금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혈중 농도가 50인데 신경세포 농도를 많이 되게 하려면 아무튼 혈중으로 들어온 비타민C가 어떤 형태로든 뇌로 가야 되죠. 그 농도 경사를 네. 220. 이기고 거기를 가야 돼요. 이게 계속. 어? 보통은 농도가 많은 데서 낮은 데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반해서 농도가 작은 데 있는 게 계속 들어가가지고 많이 될 때까지 그걸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정말 그 기전을 여기서 우리 이 시청자들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아직 분명한 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그 규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부에 이제 뇌 속으로 이제 우리가 비타민C를 먹으면 그 비타민C가 일단 그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일단 뇌세포 쪽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신비네. 예. 인체의 신비. 근데 이제 모이게 하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는 일부만 밝혀졌어요. 일부만. 리사이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타민C가 뇌로 들어간 건 대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뺑뺑 돈다는 거야. 소모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해서 산화형이 되면 글루타치온이라는 놈이 그거를 다시 환원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글루타치온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커플이에요. 뇌세포 속에서. 비타민C는 역시 예, 예. 잘 맞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피부에도 커플. 잘 예, 맞고, 예, 맞습니다. 뇌에도 잘 맞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계속 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따로 비타민C 안 먹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뇌세포 속에 10mg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뇌세포의 10mg를 항상 변함없이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 네, 네. 그럴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치매 걸린 분들은 그 10mg를 유지하는 기능이 깨진 거야. 그래서 산화적 손상을 예, 받게 그 되는 산화적 거고. 손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아시는 것처럼 해마 근처에 있는 그 인지 기능과 관련 세포가 많이 손상된 게 치매고, 그 다음에 운동 중추가 있는 곳에 있는 세포가, 그러니까 예, 흑색질 같은 곳에 있는 흑색질. 세포가, 예, 거기 있는 운동세포가 죽을 경우에 파킨슨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2022년인가에 미국 FDA에서 나온 걸 봤더니요. 단 한 건도 치매 치료, 파킨슨 치료제로 제대로 인증된 게 없어요. 다 리젝트 됐어요. 다. 수백 건, 그 2022년과 한 해 동안에 뭐 수백 건이 어플라이가 됐는데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또는 뭐 독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FDA로부터 다 그런 제가 리포트를 보고 야, 이게 치매하고 파킨슨은 정말 치료가 어렵구나.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타머라는 네, 앞타머. 네. 라는 것이 그 물질 자체로 인지 기능이나 또는 그 이 흑색질 같은 데 작용해서 치매나 또는 파킨슨을 치료할 수 있는 예방이 아니고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동물 실험 결과가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논문에 그것도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그냥 시험관에서 뭐 했더니 뭐 이렇더라. 아이 그런 실험 결과는 많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많이 그 제품이 나왔던 건데 나중에 보면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 결과로 제가 논문을 본 거로는 이 앞타머를 가지고 한 효과가 제일 가장 두드러져요. 뇌에 미치는 실험 결과가 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뭐 그 메커니즘에 관련된 것은 너무 복잡해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네.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앞타민 C를 먹인 그룹에서 뇌세포 수가 그게 그 운동 중추든 감각 중추든 간에 그 이 뇌신경 세포 수가 증가된 건지 감소되는 걸 막은 건지 모르지만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동물 실험에서. 예, 동물 실험에서. 그러니까 그 생체 실험이니까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를 아마 중요한 어떤 증거 중에 하나로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동물 실험이 그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죠. 그렇죠. 그 앞타민. 주의해서 한 실험이죠. 네, 치매에서.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인지 기능이 좋아진 게 이제 확인이 된 건가요? 네. 그거 보면은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 주위에서 이렇게 어딜 찾아가는 능력 같은 걸 테스트하는. 미로 테스트. 뭐, 예, 미로 같은 거, 그 모델이 있는데, 네. 앞타민을 먹인 그룹하고 안 먹인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비타민 C는 그냥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앞타민 C는 치료- 동물 실험 레벨에서는 치료제 효과가 기능까지도 예. 있다는. 그렇죠. 네. 치료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뭐 비타민 C가 워낙 또 이제 피부에도 좋고 네. 도움이 되는데 이제 앞타머와 함께 비타민 C를 먹는 네. 앞타민 C 같은 경우는 또 좀 경험을 해보셔서 또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거기에 관한 논문이 또 있는데요. 아, 예. 네, 네. 그게 이제 피부 가려움증에 관한, 그러니까 아토피죠, 아토피에 관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 대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이 보통 보면은 이제 염증 세포죠. 그러니까 염증 세포 숫자,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확연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각질 세포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이런 피부 가려움증이나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그런 있고요. 연구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피부 노화가 네. 어떻게 보면은 염증이나 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또 가속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타민 C의 그러한 항산화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런 항염 효과, 앞타민 C를 같이 복용함으로써 항염 효과를 기대해서 피부 노화나 어떤 아토피에 그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오늘 저희 이동환 TV에서 또 특별한 두 분 나오셔서 네.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뇌와 관련된 비타민 C의 어떤 그 농도 차이 굉장히 좀 재밌게 들었고요. 또 앞타민 C의 또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좀 계속해서 발전해서 네. 또 새로운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네. 또 함께 출연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